안녕하세요. 정몽수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그 사례로 그 외국인 회사의 지사장의 그 근거사직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라고 하면은 그 근로기준법 2조 1항에 따라서 근로자라 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사업장이 필요하고 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그리고 근로를 제공한다. 이런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근로기준법에는 하나의 어떤 긴 문장의 하나로 표현했지만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그 사례로 판례에서는 2010년도에 나왔던 그 판례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학원 종합반 강사의 근로자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인적 종속성에서 근로자가 취업기청이나 또 회사의 어떤 제반 규정을 적용받는지, 근로시간의 근로장소는 또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어떤 대체할 수 없이 계속 근무를 하는지, 이러한 인적 종속성을 판단하고, 그리고 경제적 종속성으로 해서 받는 임금이 이게 순수하게 인센티브인지 아니면 어떤 근로의 대가로 받는 어떤 시간급이나 월급급이나 고정급으로 받는지, 이런 부분도 어떤 경제적 종속성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외에 판단, 이중적 요소로는 이게 인정이 될 때는 근로자로서 판단 기준이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되고,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이중적 요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계약이냐 아니면 위임계약, 이런 계약의 어떤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4대 보험을 들었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소득세나 사업소세, 이런 걸 어떤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은 사용자가 어떤 경제적 우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적 종속성 한 60%, 경제적 종속성 한 40%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기준으로 제가 외국인 회사를 많이 했다 보니까 주로 외국인 지사장님 어떤 근거사정이나 해고 사건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지사장이 굉장히 큰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아니면 성과가 몇 년 동안 안 났을 때는 외국인 본사 차원에서는 지사장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지사장이 근로자인 입장이면은 굉장히 좀 보상을 많이 해주고 합의 퇴직을 이끌게 됩니다. 근데 지사장이 순수하게 인사권, 그리고 업무 집행권, 그리고 어떤 재무 결정권도 어느 정도 좀 자체가 보장이 되면은 사용자를 봐가지고 크게 보상 없이도 근거사직으로 이렇게 근로계약을 단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그 사례가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례는 어떤 명품 회사인데, 이 명품 회사가 어떤 굉장히 유명한 백을 파는 그런 회사인데, 지사장이 1년에 2번 정도 감사를 하는데, 고객이 이렇게 약간의 볼펜 자국이 있다든지 좀 흠이 있을 때 반환을 하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을 다시 사용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다시 재고쳐서 다시 판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원들한테 이렇게 팔기도 하는데, 그런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거를 지사장이 굉장히 쓸만한 거에도 불구하고 반품됐던 그런 제품에 대해서 다 칼질을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용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일회성이면 그런데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어떤 회사 제품에 대한 어떤 이거는 회사의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윤리나 어떤 회사의 어떤 방침하고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어떤 해고를 통보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해고장을 전달해 줬지만은 이런 부분은 근로자가
이제 그 지사장이 근로자 같은 그러한 뭐 어떤 인적 종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인정되지만은 그 지사장으로서 어떤 굉장히 어떤 그 회사의 어떤 규정을 위반한 그런 게 엄격히 좀 지나쳤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그 근거 사직을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반도체의 어떤 자회사였는데 반도체에 관련된 그런 회사의 사장님이셨는데 이분은 어떤 본사에서 어떤 한국에 대해서 또 독자적으로 등기도 돼 있고 또 독자적으로 채용 권한도 있고 또 업무 집행권도 있는 그런 사용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계속 한 2년 정도 마이너스로 나오고 또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 사장님하고 같이 못하겠다고 일을 해서 좀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제가 그 사장님한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권고사직을 수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좀 쉽게 수용했는데 그때는 아마도 5개월 정도 받고 퇴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글로 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